운해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보에도 없는 눈이 펑펑 내리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에도 그래왔지만 저는 지금도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덕에 코로나도 잘 피해왔고 그 사이에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고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지각하기지만 저는 그냥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마스크가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는 편이 그냥 마음이 편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작나무 숲 그림에서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흰색을 부분적으로 칠하는 장면을 보고 몇몇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그림에도 초반에 흰색을 살짝 깔아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특별한 건 아니고 스크래치 기법입니다. 크레파스를 많이 쓰던 초등학교 시절에 밑색을 깔아두고 덧칠을 한 다음에 칼로 긁어내면 밑색이 보이게 되는 걸 한 번씩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작나무 숲 그림이나 이 그림에서처럼 명도 차이를 많이 내야 하는 그림들을 그리다 보면 세밀하게 그려야 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대안으로 사용해본 기법입니다. 특히 아주 밝고 세밀해야 하는 부분은 나중에 오일 파스텔로 그리려면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나이프로 긁어내는 기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밝아야 할 곳들에 미리 흰색을 칠해두면 이렇게 날카로운 밝기를 표현하기에 편리합니다. 오일 파스텔의 특성상 섬세한 표현에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세밀한 표현을 위해서 색연필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 경우는 두 재료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색연필은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색연필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저처럼 두께감이 있는 터치를 즐겨 사용하는 그림에는 이질감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색연필을 사용해보다가 세밀한 표현을 포기하더라도 터치의 느낌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색연필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사인할 때는 색연필로 사인을 합니다. 오일 파스텔은 너무 굵어서 글씨까지 쓰기에는 역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꽈리를 그리고 있는 건데 그리다 보니 어쩐지 불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사용하고 있는 색이나 터치의 형태들이 영락없는 불꽃 같습니다. 실제 예전에 모닥불을 그릴 때 주로 사용했던 색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불길의 형태가 더 불규칙하고 이 꽈리의 형태는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불을 그릴 때도 그랬지만 이 그림도 다양한 색과 더불어서 아주 섬세한 명도의 차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더 다양한 색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밑색은 보라색 계열로 깔아두었습니다. 주요한 색을 차지하고 있는 노란색과 주황색 계열의 밭대편 쪽에 있는 보라색은 색을 확장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붉은색, 노란색들 틈으로 조금씩 보이는 보라색들로 인해서 훨씬 색이 다양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색 계열의 밑색을 사용할 때도 명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보색을 사용하면 덧칠하는 색에 부담을 줘서 후반 작업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밝은 보색으로 밑색을 깔아두면 너무 쉽게 덮여버려서 확장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명도를 가진 보색 계열의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중심으로 밑색을 깔아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다양한 색을 구사하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꽈리는 껍질이 얇아서 강한 빛을 받으면 투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투과된 부분은 아주 오묘한 색을 띠게 됩니다. 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거기다가 직접 빛을 받은 부분은 하얗게 빛납니다. 모두 같은 색을 가진 사물이지만 빛에 노출된 상태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색이 드러납니다. 이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색의 변화가 예뻐서 시작했지만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명도차를 많이 주려고 시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의도보다 붉은색이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색을 노란색 쪽으로 조금 더 끌고 가야겠습니다. 실제 그림보다는 화면에 보이기에 대비가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두운 색들이 화면에서는 너무 어두워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없었지만 요즘은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조명에서 촬영을 해도 그림의 색조나 분위기에 따라서 화질이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그림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그림도 실제로는 이렇게 거칠지가 않은데 너무 거칠어 보여서 후반에는 그림을 좀 다듬어 갑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부분적으로 처음에 칠해두었던 보라색 밑색이 남아있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어도 미세한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흰색으로 칠해된 부분을 나이프로 긁어내서 날카롭고 하얗게 빛나는 곳들도 보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빛과 색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